안녕하세요.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다들 건강은 괜찮으신지 걱정이네요. 전 다행스럽게 크고 작은 질병 없이 무사히 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며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몸도 마음도 이렇게 강해졌네요. 이혼을 하기 전 가장 겁이 났던 혼자인 삶이 이젠 축복처럼 느껴질 만큼 새롭게 주어진 인생을 자유롭게 즐기며 살고 있어요. 이혼. 이 단어만 들어도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화가 치솟는데요. 몇 년이 지나도 화가 나는 제 이혼 스토리 함께 해보실래요? 저희 부모님은 오빠와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어요. 두 분이 따로 살기 시작하며 저는 엄마와 오빠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이혼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고 엄마의 말론 성격 차이가 심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전해 들었어요. 어릴 땐 가끔씩 아빠를 보곤 했는데 제 기억으론 나쁜 분은 아니었던 기억이 있네요. 혼자가 된 엄마는 금전적으로 힘들었고 그야말로 갖은 고생을 하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다 운이 좋게 학교 앞 분식점을 인수하게 되었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때껏 분식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엄마의 자식 같은 분식점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엄마는 먹고 살만해진 뒤에도 계속해서 분식점을 운영하셨고 저도 굳이 말리진 않는 입장이었어요. 엄마의 심정을 100번 이해하니까요. 그렇게 엄마의 피와 땀으로 잘 자라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도 시모 혼자 계셨는데 시모의 말론 사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혼이든 사별이든 시모 역시 엄마처럼 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더 마음이 쓰여 시모에게 잘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집을 오가며 지내다 보니 시모의 소비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가진 집에서 가진 돈으로 과소비를 하는 것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렇게 부유한 집안도 아닌데 사치를 부리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 과시욕까지 충만한 시모는 명품 욕심이 대단했어요. 얼마나 명품을 좋아하냐면 신혼 때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날은 시모에게서 계속해서 사진이 오더라고요. 일을 하느라 바로 확인은 못하고 조금 지나 확인하니 그때까지도 사진을 보내고 있더군요. 그 수많은 사진들은 명품 가방들이었고 의아하더라고요. 한두 장도 아니고 몇십 장의 사진을, 그것도 한 브랜드의 가방 사진을 보내놓으니 말이에요. 제가 사진을 확인하자마자 일이 없어진 카톡을 확인했는지 시모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아가, 많이 바쁘니? 사진은 봤지? 방금까지 회의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 가방 사진들이에요? 어머님 가방 사시게요? 갖고 싶어서 찾아보다 보니 예쁜 게 한두 개가 아니더구나. 그래서 넌 몇 번이 제일 예쁘더니? 나한테 뭐가 어울리겠어? 저는 5번째 사진이요. 그게 유행도 안 타고 무난한 게 여기저기 들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 그래? 나도 그게 제일 예뻤는데. 그런데 넌 시간 언제 되니? 저요? 저는 왜요? 왜긴 왜야. 가방 사러 같이 가야지. 계산해줘야 하니까. 시모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방 계산을 저에게 미루더라고요. 사준다고 한 적도 없고 가방 이야기는 이날 처음으로 나눈 것인데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은연중에 내가 가방을 사드린다고 한 적이 있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적은 없었고 가방을 사드릴 생각도 없었기에 잘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계산이요? 어머님, 저는 이렇게 큰 돈 없어요. 제가 다음에 남편이랑 상의해서 여유가 될 때 사드릴게요. 최대한 좋게 잘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이미 기분이 상한 듯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다음이 어딨어, 다음이? 물건은 가지고 싶을 때 사야 제일 좋은 거 모르니?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시어머니한테 돈을 아끼니?
그것도 새색시가 말이야. 에이, 그까짓 거라고 하기엔 금액이 너무 크죠. 그리고 저 새색시라서 돈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느라 남편이랑 저랑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끌어다 쓴 거 잘 아시잖아요. 다음에 저희 여유 생기면 좋은 가방 하나 사드릴 테니 이번엔 좀 봐주세요. 너 진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알겠어. 이만 끊으마. 시모의 잔뜩 뿔이 난 목소리가 걸리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없는 건 없는 거고 없는 돈까지 만들어 명품 가방이나 사드릴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것이 시집살이의 서막과도 같은 사건이었어요. 시모는 그날 이후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시집살이 폭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제가 아랑곳하지 않자 온갖 말로 사람의 인내심을 건드려대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어머님 나만 보면 괜한 트집을 계속 잡으셔서 나 너무 힘들어. 어? 우리 엄마가? 원래 당신이랑 사이 좋지 않았어? 그랬는데 저번에 어머님이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하는 거 안 된다고 했거든.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섭섭하셨던 것 같아. 뭐? 가방? 설마 그런 이유로 당신을 괴롭힐 리가 있어? 잘 생각해봐. 다른 이유가 있겠지. 다른 이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가방뿐이야. 내가 보기엔 가방 사줄 때까지 이렇게 괴롭힐 것 같은데 어떻게 해? 그냥 참고 당하자니 스트레스 쌓이고 그렇다고 사주기에도 부담스럽고. 사주긴 뭘 사줘? 그냥 내버려둬. 언젠가는 풀리겠지 뭐. 풀리기 전까지 나보고 계속 이렇게 시달리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당신이 잘 좀 말해줘. 우리 그런 큰 돈은 마련하기 부담스럽다고 말이야. 남편은 이 말에 하는 수 없다는 듯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시모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은 듯 했어요. 시모는 여전히 저를 괴롭히기 바빴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간 날이었는데 남편이 잠시 마트에 간 사이 또 저를 살살 긁어대기 시작했죠. 넌 기본적인 것도 안 배우고 시집 왔니? 그렇게 해서 오늘 안에 밥은 먹을 수 있는 거니? 나름 순조롭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저딴 소리나 하니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이젠 화가 나지도 않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는 하던 일에 집중을 하며 건성으로 대답했죠. 네, 오늘 안에 밥상 차릴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나저나 너 나한테 잘해야 하겠더라. 오늘 이혼한 친구 만났거든. 그 친구 말이 딸이 자기처럼 이혼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라고 하더라. 괜히 자기 팔자 닮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이야. 웬만하면 그냥 흘려넘기려고 했는데 저딴 말까지 하니 그냥 흘려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 말을 하려는 의도가 너무나도 뻔히 보였으니까요. 아, 어머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친구 딸이 이혼한다는 거랑 제가 어머님한테 잘해야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고요. 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정신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삥삥 돌리지 말고 똑바로 빨리 말해주세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말하는 건데. 그렇잖아. 너도 네 엄마처럼 우리 아들한테 이혼 안 당하려면 나한테 잘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 아들 효자라서 내 말 한마디면 너랑 이혼한다고 할 텐데. 네가 나한테 밉보여서 좋을 게 하나 없다 이거야. 네가 혹시나 나한테 잘못해서 이혼이라도 당해봐라. 네 엄마 가슴에 대 못 박는 거라고. 제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모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곤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그렇게 강하게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내는데도 시모는 끝까지 그 입을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네 엄마 정말 성격 차이로 이혼한 거 맞아? 요즘이야 살다가 조금만 안 맞으면 쉽게 이혼한다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 오죽했으면
둘 중에 하나 상치르지 않는 이상 이혼은 없다는 말이 다 있겠어? 혹시 네 엄마 바람 피운 거 아니지? 뭐라고요?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화내는 거 보니까 맞는구나. 틀림없네, 틀림없어. 딸은 엄마 닮는다는데 그러다 너도 바람 피워서 이혼당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 보고 조심하라고 해야겠네.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괴롭히는 건 상관없지만 엄마에 대해 저딴 모욕적인 말을 한다니 그 자리에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당장 다 취소하세요. 저희 엄마 그딴 짓 한 적도 없고 어머님이 그딴 식으로 마음대로 모욕해도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넘어갈 테니까 지금 바로 사과해 주세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니? 아니면 아닌 거고, 혹시 또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난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시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고 있던 음식들을 그대로 싱크대에 다 버렸어요. 남은 재료들은 물론이고요. 그리곤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내팽개 쳐버렸죠. 그러자 시모가 개거품을 물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너 지금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니? 기껏 다 한 음식을 왜 버리는 거야? 그리고 앞치마 던지는 짓은 또 뭐 하는 짓인 거니? 보면 몰라요? 제가 한 음식 어머님 입으로 들어가는 꼴 보기 싫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꼴은 절대 못 봐요. 하물며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한테 내 손으로 만든 음식 들어가는 꼴도 못 보고요. 그러니까 직접 다 해 드시고 저한테 사과하기 전까진 저 볼 생각 하지도 마세요. 시모는 저를 붙잡고 못다한 화를 내려는 듯 했지만 전 시모의 손을 있는 힘껏 뿌리쳐버리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잔뜩 화가 나 시댁을 벗어나는데 당을 다 본 남편이 걸어오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어디 가는데? 아, 어머님이랑 싸워서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뭐? 우리 엄마랑? 왜? 뭐 때문에 싸운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 어떡해. 얼굴 보고 풀 생각을 해야지. 엄마가 무슨 말을 했나 본데 그 말이 뭐든 아기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닐 거야. 어? 풀긴 뭘 풀어. 그리고 아기가 없다고? 어머님이 뭐라고 한 줄이나 알고 그런 말을 해? 나한테 우리 엄마 바람나서 이혼한 거 아니냐. 딸은 엄마 닮는다는데 당신한테 조심하라고 해야겠단 말이 아기가 없는 말이야? 뭐?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아, 그리고 자기한테 잘 보이라고도 하더라. 당신이 워낙 효자라 어머님 말 한마디면 나랑 이혼할 거라고. 우리 엄마도 이혼했는데 나까지 이혼당하면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거라고. 지금 당신 저 집에 들어가면 어머님 나랑 이혼하라고 할 건데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냐고. 보고 들은 모든 걸 남편에게 알려주며 고함을 질렀어요. 어떻게 해서든 저를 설득하려던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닫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저와 함께 집으로 바로 돌아왔고 그 후로 시모에게서 오는 연락과 만남을 다 피했습니다.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리는 건 물론이고 시모가 집으로 찾아오면 바로 집을 나가 새벽에 들어오길 반복했죠. 남편과 큰 싸움을 하게 되었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남편이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여보, 많이 피곤해? 그냥 좀. 왜? 뭐 할 거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엄마 온다고 그러네? 어머님이? 지금? 응, 당신한테 오늘은 사과하려고 하나 봐. 엄마 올 때까지 당신 좀 잡아두고 있으라고 하던데? 할 말 있다고. 그래? 아, 알겠어. 이때껏 사과 연락은커녕 문자로 온갖 독설만 하던 시모인데 갑자기 사과를 하겠다는 상황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집으로 오자마자 욕설을 해대기 시작했죠. 내 인연, 너 잘 만났다. 네가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날 그렇게 무시해? 그리고 뭐?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너 제정신 아니지? 내가 시어머니인데 왜 너한테 사과까지 해야 해? 너야말로 나한테 사과해. 이딴 식으로 나 무시한 거 사과하라고. 내가 왜요? 사과한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딴 말이나 하려고 기다리라 한 거였어요? 그래. 내가 진짜 너한테 사과라도 할 줄 알았니? 난 너한테 절대 그딴 거 안 해. 그러니까 네가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모두 다 없던 일로 쳐주마. 내가 지금 큰 마음 먹은 거니까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시모는 바닥을 가리키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대기 시작했고 곁에 서 있던 남편은 말리기는커녕 시모의 말에 동조하고 나섰어요. 그래 여보, 엄마가 저렇게 나올 때 당신도 못 이기는 척 빌어. 사실 이런 싸움 길어져봤자 당신만 힘들어. 잘 알잖아. 그러니까 괜한 고생 그만하고 이제 화해 좀 하자. 중간에서 나도 힘들다고. 남편은 마치 저를 위해 사과를 권하는 듯 잘 포장해서 말했지만 제가 듣기엔 그저 개소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걸 남편이라 믿고 살고 있는 자신이 한심한 순간이었죠.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봤자 나만큼 힘들어? 그리고 난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사과 안 해. 잘못한 사람은 당신 엄만데 내가 왜? 당신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오늘에서야 더 확실해졌어. 난 앞으로 당신 엄마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난 나갈 테니까 당신 엄마 빨리 내보내. 알겠어? 그렇게 바로 집을 빠져나왔고 그날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모는 집으로 돌아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평소 자고 있던 남편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당신 진짜 적당히 좀 해라. 언제까지 이럴 건데? 언제까지 우리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처음에는 어머님한테 사과만 받으면 그냥 없던 일로 치고 살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도 봤잖아.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난 더는 그런 취급, 그런 말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당신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마가 아무리 말이 심했다고 해도 어떻게 안 보고 산다는 말을 해? 그래도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잖아. 그냥 나이 든 어른이 말 실수 좀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줄 순 없어? 남편은 실수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인지 감히 실수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얼마나 나는지 언성이 절로 높아지더라고요. 말 실수? 그게 어떻게 말 실수야? 어머님은 절대 실수 같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엄마랑 나를 그따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들으면 그냥 실수라 생각하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조심할 건 조심해야지. 이건 정말 아닌 거라고. 그래서 끝내 안 보고 살겠다고 우리 엄마를? 응.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어머님 안 보고 싶어. 그만큼 나도 앙금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어머님도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서로 만나봤자 싸우기만 하고 상처만 주는데 굳이 왜 얼굴 보고 살아야 해? 마음대로 해라. 나도 모르겠다 진짜. 당신은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세? 그렇게 마음대로 다 하고 살 거면 나랑 결혼은 왜 했어? 그냥 자유롭게 혼자 살지. 나도 내가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었단 이유로 이런 대접, 이런 말까지 들을 줄 알았다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겠지. 뭐? 당신 진짜 끝까지 이딴 식으로 삐딱하게 나올 거야? 먼저 삐딱하게 나온 사람이 누군데? 잘못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이 다 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래? 나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마음이 편한 줄 알아? 나도 불편해. 나도 싫다고. 결국 남편과 저는 크게 싸우게 되었고 사이도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시모와 보지 않고 살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욕까지 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더는 연을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남편의 부모님이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에게 섭섭함만 쌓여가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엄마가 쓰러졌는데 급하게 치료와 수술에 들어가야 하니 병원으로 와달라고요. 가게에서 떡볶이를 만들던 엄마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고 하필 불 앞이었던 터라 화상을 심하게 입게 된 것이었어요. 불행 중 다행스러운 건 분식점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지나가던 분이 사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해주셨고 불도 나지 않았던 점이었어요. 연락을 받은 즉시 병원으로 갔고 엄마는 급한 치료를 마치고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고 의식이 돌아온 엄마를 마주하는데 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져 내렸네요. 아이고, 엄마 괜찮아. 아까운 눈물 그만 흘려. 엄마, 괜찮은 거 맞아?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데 있어?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엄마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다고. 엄마는 절대 우리 딸 두고 어디 안 가니까 그만 울어. 그 와중에 제 걱정뿐인 엄마를 보며 더욱 시모와 거리를 두겠다고 다짐했어요. 엄마는 빠르게 호전되어 갔고 피부 수술 및 치료도 무사히 끝내고 통원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퇴원을 하는 날 제가 병원비를 다 낸 거란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돌려주려고 안간힘 쓰는 걸 보니 다 나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건강하게 말이에요. 퇴원 다음 날 그간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던 터라 모처럼 연차를 쓰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마침 배달 음식을 시켰던 터라 확인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더니 시모가 서 있더라고요. 시모는 화가 많이 나 보였는데 문을 열자마자 저를 밀치고 집으로 들이닥치더군요. 그리곤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너무나도 황당해서 시모에게 화를 냈고 시모는 저보다 더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몰라서 물어? 나한테는 돈 없다고 명품 가방도 안 사주더니 네 엄마 병원비는 다 내줬다면서? 내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들 따라 보냈더니 아주 설마가 사람 제대로 잡는구나. 엄마가 퇴원하는 날 저와 사이도 좋지 않은 남편놈이 웬일로 연차까지 쓰고 따라 나서더니 그게 병원비를 누가 내나 감시하려고 병원까지 따라온 것이었더라고요. 황당했어요. 맞은 것도 맞은 거지만 제가 번 제 돈으로 엄마 병원비를 해줬다고 저리도 난리를 피워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맞아야 할 이유가 된다고요? 어머님,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병원비 내 돈으로 내가 내겠다는데 어머님이 뭔데 날 때려요? 그 돈에 내 아들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너 만약에 내 아들 돈으로 네 엄마 병원비 해준 거면 뺨 한 대로 안 끝날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우기기 시작했고 또 시작이다 싶었네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이 싸움이 언젠가는 끝이 나긴 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오늘 어떤 식으로든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혼이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걱정이면 어머님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엄마 병원비 낼 때 저 끝에서 눈만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대답 듣는 대로 오늘 이 일 똑바로 사과하셔야 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 진짜 가만히 안 있어요. 내가 왜? 지난번 일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네가 싸가지가 없어서 벌어진 일인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니? 이래서 이혼한 집안이랑 사돈 맺으면 안 된다니까.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 애 버르장머리가 옆집 애만도 못해. 거기에다 남편이 없으니 자식 돈만 축 내고. 아휴, 내가 진작에 안 된다고 반대를 했었어야 했었는데 한이 다 된다 정말. 시모는 또다시 엄마의 이혼을 들먹이며 괜한 모함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진짜요. 웬만하면 남이 가진 약점이나 상처를 이용해
또다시 상처를 주는 일 따윈 하지 않고 살았는데요. 시모가 또 이혼 타령을 해대며 저를 긁어내니 방도가 없더라고요. 저 역시 시모가 가진 상처를 이용하는 수밖에요. 어머님, 저한테 계속 이혼 하는데 그러는 어머님도 사별 아니고 이혼이잖아요. 무슨 말이니? 나 이혼 안 했어. 사별했다고. 남편하고 연애할 때 다 들었거든요. 어머님 씀씀이에 아버님이 버티지 못하고 도망갔다면서요. 얼마나 생각 없이 돈 써대면서 사람 질리게 했으면 남자가 도망까지 가나요? 저도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남편도 혹시 엄마 닮아서 씀씀이가 해플까봐 걱정되기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요. 타별은 개뿔. 시모는 이혼을 당했던 것이거든요. 연애 시절 남편이 술에 취해 한탄하듯 사실을 말해주었는데 시모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모르는 척 지내주었던 것이었죠. 치부를 들켜버린 시모는 제 얼굴을 뚫어져라 노려보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진짜 말 다 했어? 어디서 버릇없게 시어머니 치부나 드러내면서 몰아세우고 말이야. 네가 이딴 식으로 구니까 네 엄마가 욕먹는 거야. 알겠어? 제가 이따위로 굴어서가 아니라 어머님이 세상 보는 눈이 그따위라서 없는 말 지어내면 남 깎아내리기 바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못났으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끝까지 사람을 모욕하고 모함할 수가 있어요? 이 인연이 진짜? 너 진짜 이혼이라도 당하고 싶어? 내가 너 내 아들이랑 확 이혼시켜버리기 전에 그 입 못 다물어? 그 순간 이 싸움의 끝은 이혼밖에 없겠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시모와 저 사이에서 똑바로 하기만 했어도 이혼까지 끌고 가진 않았을 텐데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저를 감시하고 시모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는 남편은 제 인생에 하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결심을 하고 나니 더는 꺼려질 것도 없더라고요. 이혼이요? 그렇지 않아도 이혼할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한테 다 이르는 남편, 저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줌마, 이제 좀 나가세요. 이혼까지 할 마당에 더는 마주보고 있고 싶지도 않으니까. 아줌마? 이 인연이 진짜? 저의 도발에 시모는 눈을 뒤집고 달려들었고 그런 시모를 붙잡아 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밖으로 내쫓겨 문을 두드리며 자기 아들과 당장 이혼하라는 말과 함께 욕을 하더라고요. 너 내 아들하고 당장 이혼해. 그리고 내 아들 집에서 당장 나와. 네가 뭔데 내 아들 집에서 날 내쫓아? 당장 못 나와? 난 절대로 못 간다. 난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상식 밖의 인간과 더는 대화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고 전 남편을 집으로 불렀어요. 이혼하자고 말도 해야 했고 시모도 치워야 했으니까요. 주변의 소란스러운 소리와 저의 목소리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집으로 돌아왔고 현관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옴과 동시에 문을 열어 남편의 짐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죠. 이혼하자. 난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어. 여보, 왜 이래? 싸움은 엄마랑 하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몰라서 물어? 오늘 나 당신 엄마한테 우리 엄마 병원비 좀 내줬다고 호되게 당했어. 어머님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당신이 다 말했으니까 알았겠지. 그것뿐이 아니야, 당신.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당신이 원인이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만 하잖아. 매번 나만 상처받고 나만 화나는 이 상황 지겹다 지겨워. 그러니까 이제 그만 네 엄마 데리고 내 인생에서 좀 나가주라. 이 집에서도 나가고 말이야. 그렇다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내쫓는 법이 어딨어. 그러지 말고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난 엄마가 그런 식으로 굴 거라곤 정말 생각도 못했어. 그저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냐는 식으로 물으니까 대답해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 말하게 된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미쳤다고 엄마한테 다 말했겠어? 이때껏 내가 당한 걸 다 봐놓고서도
그걸 몰랐다는 게 제일 큰 잘못이야. 꼭 당신이랑 나랑 다신 안 볼 사이처럼 싸워야 이혼 결심을 하는 줄 알았나 본데. 아니야. 당신같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당신 엄마가 뭘 하든 아무런 제지를 안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이혼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아까부터 다 내 잘못으로만 몰아붙이는데 그러는 당신은 뭘 그렇게 잘했냐? 막말로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못할 짓 많이 했으니까 우리 엄마도 저렇게 화를 내는 거 아니겠어? 세상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말 좀 했다고 그딴 식으로 굴어? 그리고 우리 엄마 입장에선 화날 만한 상황 아니야? 장모님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왜 한사코 그 병원비를 다 내는데? 우리 엄마 가방 사주는 돈은 아깝고 당신 엄마 병원비는 안 아까웠어? 그놈의 가방 타령?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나한테 가방 맡겨놨어? 그렇게 당신 엄마한테 가방 사주고 싶으면 당신이 사줘. 괜히 나한테 이러지 말고. 그리고 가방이랑 병원비랑 비교할 대상이나 된다고 생각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야 시비가? 시비? 지금 시비라고 그랬냐? 어, 시비 맞잖아. 자식이 능력이 되면 엄마 병원비도 내줄 수 있는 건데 그걸로 찾아와서 왜 자기 가방은 안 사주고 병원비는 내줬냐고 손대는 게 이렇게 말싸움까지 할 게 된다고 생각해? 괜한 시비에 괜한 한풀이에 거기에다 그런 어머님이랑 똑같이 구는 당신까지. 나 더는 당신이랑 나누고 싶은 말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 엄마 데리고 가. 당신 엄마 소원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남편놈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었고 의미 없는 싸움을 그만하려 문을 닫으려던 그때였어요. 남편과 저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듣던 시모가 박차고 나오더라고요. 내 아들이 왜 이 집에서 나와야 하니? 여긴 네 집 아니고 내 아들 집이야. 나가려면 네가 나와야지. 왜 내 아들을 내쫓고 난리냐고. 시모의 말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아줌마는 정말 자기 아들에 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제 남편이요. 저하고 결혼할 때 살림살이 몇 개 해서 몸만 장가온 남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제가 그렇게 반대하는 사업한다고 설치고 다니더니 대출까지 받은 돈을 다른 사람도 아닌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거든요. 당신 엄마는 당신을 참 모른다. 어떻게 할래? 내가 말할까? 당신이 말할래?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성격 급한 시모는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모른다는 거야? 아들, 너 얘한테 뭐 약 좀 잡힌 거 있니? 그런 거 있으면 이 엄마는 괜찮으니까 얼른 말해, 얼른. 너 뜸들이다간 이 집까지 다 뺏겨버린다고. 아줌마, 아줌마 아들, 나랑 결혼하기 전에 사업한다고 난리 부리다가 친구한테 사기당했어요. 대출까지 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밀어넣은 거 사기당하는 바람에 살림 몇 개 해서 장가왔다고요. 물론 이 집도 제 단독 명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아들 목 챙기고 싶으면 살림 몇 개 챙겨가세요. 제 집 탐내지 말고요. 모든 사실을 들은 시모는 뒷목을 잡았고 남편은 땅굴이라도 찾는 것인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 순간이었어요. 저희 집엔 잘 오지도 않던 친정엄마가 걸어오더라고요. 이, 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이러고 있어? 사돈,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 하세요? 이 짐은 또 뭐야? 엄마는 모든 상황이 의아하다는 듯 저에게 물어왔고 시모는 제가 무어라 하기도 전에 엄마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사돈, 타이밍 잘 맞춰서 오셨네요. 아니, 글쎄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시집 온 여자가 친정의 큰돈을 시댁하고는 상의도 한마디 없이 턱턱 쓰는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한테 뺨 한 대 맞았다고 고함 지르고 이혼까지 하자고 큰소리치고 아주 자기 혼자 잘나서 설쳐대는데 내 기가 막혀서 아주 혼났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쳐서 시집을 보냈길래 애가 저 모양 저 꼴인지 오신 김에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시모는 화가 나서 정신을 놔버렸는지 친정엄마에게 자기가 손찌검한 사실까지 언급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보았어요. 엄마의 진짜 화난 그 표정을 말이에요. 엄마는 시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시모의 뺨에 손을 날려버렸고 여태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목소리로 화를 내더라고요. 이 여자가 미쳤나? 감히 내 딸한테 뭘 해? 미치지 않고서야 어디 감히 내 딸한테 그딴 짓을 해? 내가 그딴 꼴이나 당하라고 귀하게 키워 네 아들한테 시집 보낸 줄 알아? 엄마의 행동에 벙쪄있던 시모는 이내에 정신을 차렸는지 엄마를 향해 욕을 하며 달려들더라고요. 전 그런 시모의 팔을 붙잡아 남편 쪽으로 밀어버렸고 시모는 남편의 품에 안긴 채 독서를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손을 대? 네가 뭔데? 네 딸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 줄이나 알아? 다 너 때문이야 너. 다 늙은 옆에 내가 이혼해서 잘 보일 사람도 없으면서 화상치료까지 한다고 딸 돈 다 뺐으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라고. 딸 돈으로 이것저것 치료하고 나니까 좋았나 봐. 아주 얼굴이 폈네 폈어. 아, 혹시 그 나이에 홀릴 남자도 있는 건가? 하긴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역시 저 여자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게 분명하다니까.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저게 이혼하자고 나오는 것도 남자 있는 거 아니야? 이혼하라고 난동을 피운 것이 누군데 시모는 저와 엄마를 모함하고 있었고 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엄마는 여전히 화난 얼굴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여보세요? 여기 유진이 집인데 급한 일이니까 지금 바로 좀 와요. 지금 바로 빨리. 알겠어요? 정말 딱 이렇게 말한 엄마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10분도 되지 않아 아빠가 집 앞으로 오더라고요. 나중에 들어안 사실인데 엄마는 이혼을 하고도 아빠와 1년에 한두 번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오빠와 저의 안부를 주고받았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만남을 가졌던 건 아니었고요. 그렇게 몇십 년을 얼굴은 보지 않고 살았는데 그날 저까지 모함당하는 걸 본 엄마가 이혼하고 처음으로 아빠를 부른 것이었죠. 아빠는 척 보기에도 고급 양복에 비싼 구두를 신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까지 차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아빠를 보자마자 이 질문부터 했습니다. 한치의 거짓말도 없이 대답해요. 우리 이혼, 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어요? 뭐? 당신이? 그럴 리가 없잖아.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오라고 하질 않나? 몇십 년 만에 이혼 사유를 말하라고 하질 않나? 그리고 뭐? 아람? 도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여자가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그것뿐인 줄 알아요? 우리 딸한테 몸에 손을 대고 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게 확실하니 우리 딸도 바람났을 거라고 모함을 하는데 내가 오죽 기가 막혔으면 당신을 다 불렀을까? 엄마는 묵은 감정을 다 쏟아내듯 억울함을 호소하는가 싶더니 저의 손을 꽉 잡고 숨겨왔던 진실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엄마 진짜 그런 이유로 이혼한 거 아니야. 사실은 네 친가에 재산이 꽤 있었어. 그에 비해 엄마 집은 형편이 어려웠고 그래도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까지 하고 네 오빠랑 너랑 낳고 살았는데 아무리 애를 낳고 살아도 그 시집살이는 견딜 수가 없었어. 엄마는 점점 예민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네 아빠한테도 자꾸만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혼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만 주는 것 같아서 너한테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네가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면 가난한 내가 널 데리고 와서 키웠다고 원망할까 봐 말을 못했어. 미안해 딸. 이런 오해까지 받게 될 줄 알았다면 진작 다 말해주는 건데. 성격 차이라고 했던 이혼 사유에 숨겨진 진실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엄마는 위자료로 많은 돈을 받아 나올 수도 있었고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혼한 값이란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다며 가난하게 살게 해 미안하다는 말도 전해왔어요. 전 엄마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했기에 미안한 일이 전혀 아닌데 말이에요.
모든 진실은 밝혀졌고 시모의 태세 전환은 그 누구보다 빠르더라고요. 괜한 헛기침을 한다 싶더니 목소리부터 바꾸어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아까는 내가 너무 흥분해서 너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미안하다. 그땐 너도 나도 오해가 깊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흥분 다 가라앉힌 다음에 하는 게 어떠니? 지금 결론을 내봤자 득될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죠. 이런 시모의 행동도 어이가 없는데 남편놈은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잘못을 시모의 탓으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번엔 진짜 너무하긴 했어. 오죽했으면 집사람이 그렇게까지 화를 냈겠어? 이참에 엄마가 집사람한테 사과 제대로 하고 화해하면 되겠네. 그렇게 시모가 뭘 잘못했냐고 저를 몰아세우던 남편놈은 시모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고 시모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이 엄마가 당연히 사과해야지. 지금은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만난 것 같은데 길게 시간을 뺏는 건 그렇고 일단 내가 유진이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는 것만 좀 알아주려무나. 알겠지? 여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미안해하는데 사과 받아줄 거지? 한마디씩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 환상의 한 쌍이더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이 그 아무리 환상이든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제 마음은 이미 다 떠나버린 후였고 두 사람의 속내가 훤히 다 보여 헛웃음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은 무슨, 그냥 여기서 마무리해.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고 더는 당신 엄마 같은 사람이랑 가족으로 살 생각 없어.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미안한 척 안 해도 돼.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말이야. 여보, 미안한 척이 아니라 정말 미안한 거야. 당신 잘 알잖아. 난 언제나 당신 편이었단 걸. 그래, 유진아. 나 정말 너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물론 상황이 지금 이래서 네가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다른 건 몰라도 너한테 미안한 마음만큼은 진심이다. 전 진심이든 말든 전혀 상관없고요. 전 무조건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미 마음은 확고했고 그랬기에 조금의 틈도 주지 않았죠. 그리고 이런 마음은 아빠도 마찬가지였죠. 아빠는 이미 저에게 손을 댔다는 그 순간부터 화가 많이 났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고요. 이미 우리의 마음은 확고한 것 같은데 그만들 하세요. 방금 변호사 선임도 끝냈고 빠른 시일 내에 소장 갈 테니까 그거 읽어보고 할 말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이제 와서 미안한 척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해버리자 남편은 다급하게 우리 가족을 향해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나 진짜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 잘 알잖아. 그렇게 내가 소중했으면 진작 좀 잘하지 그랬어. 이제 똑같은 말 하는 것도 지겹고 당신이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용서 구하는 것도 꼴 보기 싫다. 이만 돌아가. 전 화를 낼 힘도 남아있지 않은데 남편은 힘이 넘쳐나는 것인지 제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매달리고 있었죠. 여러모로 불쾌하고 곤란한 상황이 이어지던 그때 지하 주차장에 있던 오빠가 아빠 연락을 받고 올라왔더라고요. 오빠가 등장하며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어요. 오빠가 바로 남편의 멱살을 잡고 끌어다 내쫓았고 시모도 그 뒤를 따라가 버렸거든요. 그렇게 전 아빠의 도움을 받으며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나 싶은 생각이 절로 나는 순간이었죠. 이혼 확정이 나던 날 법원을 나오는데 전 시모가 법원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전 시모는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못했는지 끝까지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아가야, 정말 이렇게 이혼할 거니? 너 잘 생각해봐라. 네가 이렇게 이혼하면 네 엄마 가슴에 정말 대못 박는 거라니까. 우리 엄마는 내가 신경 쓸 테니까
내 걱정 말고 그쪽 아들이나 걱정하세요. 그때 말했죠? 빚쟁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가진 것 빚뿐인데 위자료까지 아주 많이 주게 생겼어요. 그것도 그쪽 목까지 말이에요. 전 시모는 제가 끝까지 단호하게 나오니 더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눈빛부터 바뀌어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너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너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내 아들 인생 망친 거 내가 지구 끝까지 너 쫓아가서 다 갚아줄 거라고. 누가 들으면 내가 잘못해서 이혼한 줄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그쪽 아들이랑 나랑 이혼까지 하게 된 건 그쪽 잘못이 제일 크다고요. 그쪽이 명품 가방 때문에 날 그렇게만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우리 엄마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거라고요. 이게 끝까지 잘난 척이지?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네가 애초에 나한테 가방만 사줬어도 내가 그딴 말까지 했겠어? 네가 그따위로 싹수 없이 구니까 너도 네 엄마도 나한테 그딴 말까지 들었던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런데요, 그거 혹시 아세요? 그쪽만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쯤 그쪽 아들은 부잣집 사위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 부디 입 함부로 열어서 아들 인생 말아먹은 것처럼 그쪽 인생도 잘 말아먹으면서 살길 바랄게요. 마지막 제 말에 시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아마 부잣집 사위 단어에 망연자실한 듯 했어요. 그렇게 전 이혼을 했고 그 후 들려오는 소식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전 남편은 그렇지 않아도 빚쟁이 신세였는데 위자료까지 이중으로 줘야 하니 결국 전 시모가 가진 것은 모조리 다 팔아치웠다고 하더라고요. 살던 집까지도 말이에요. 오갈 데가 없어진 두 사람은 단칸방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방을 구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시간은 흘러 어느새 이혼을 한 지도 4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전 요즘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모님인데요. 다들 예상하다시피 두 분은 다시 함께 살고 계세요. 이혼을 하고 들은 이야기인데 아빠는 엄마에게 꾸준히 연락을 해서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빠를 밀어냈던 건 엄마였고요. 워낙 시집살이가 호되던 터라 돈도 없고 아들도 보지 못하고 살지만 저와 둘만 사는 그 삶이 행복하시다며 아빠를 밀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굳건하던 엄마는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살아내고 있는 40대입니다. 이토록 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태함의 끝이었던 남편과 시댁 것들을 보고 깨달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네요. 나태 지옥에 빠져 자신의 삶을 지옥 구렁텅이까지 밀고 들어간 그 멍청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친정, 시댁, 어느 집안의 사정이 더 여의치 않은지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고만고만한 집안의 장녀와 차남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 보니 양갓집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로에게 도움을 기대하기는커녕 그저 손만 벌리지 않고 살면 다행이라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사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와중에도 시모는 시집살이를 모질게 시키곤 했는데요. 본인이 호되게 당해서 시집살이라면 치가 떨린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도 그걸 저에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집살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여자로서 저렇게까지 모질게 대할 수가 있나? 내가 이딴 꼴이나 당하려고 결혼한 것인가?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하나? 등등의 생각이 절로 날 만큼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이요. 시모의 시집살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중 단연코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레파토리는 바로 임신이었네요.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인 그 당시에 시모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임신은 언제냐며 사람을 괴롭히는데
정말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너희는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니? 네? 어머님,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임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정은 사정이고 임신은 임신이지. 넌 매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핑계를 대더라. 나 봐라. 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도 한 번에 2명 낳아서 이렇게 잘 키우지 않았니? 낳기만 낳으면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 커. 그건 옛날 말이고요. 요즘엔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저희도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 꾸역꾸역 임신하고 출산하면 저희나 그 태어날 애나 행복할까요? 저희는 돈도 돈이지만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있을 때 아기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임신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준비는 무슨 준비야? 낳기만 낳으면 다 알아서 큰다니까. 그리고 네가 뭔데 나한테 말하라 말라 명령질이야? 넌 그냥 내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하여튼 난 너 볼 때마다 다시 상기시켜 줄 테니 각오하고 있어. 내가 방금 네 말이 괘씸해서라도 임신할 때까지 닥달해버릴 것이야. 네, 시모는 어려운 형편에도 쌍둥이를 키워냈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도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않칠 지경이었네요. 게다가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같은 말만 반복하기 십상이었고요. 같은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말이 통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오면 정말이지 대화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 아세요? 싸움을 하려고 해도 대화가 돼야 싸움을 하죠. 결국 그냥 대화하는 것은 포기해버렸고 시모가 뭐라고 하든 말든 무시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처음엔 본인의 말을 무시한다고 화를 내던 시모도 일관적으로 계속 무시해버리니 어느 순간부턴 포기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나름대로 제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번엔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더군요.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퇴근 시간에 신우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뜸 한다는 말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나 회사 그만뒀어. 앞뒤 설명도 없이 그만뒀다고 하는데 대형 사고를 쳐놓고 왜 이렇게도 당당한가 싶었네요.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도 문을 닫게 되어 여기저기 면접을 보고 다니던 시기라 더욱 막막하더라고요. 뭐? 회사를 그만둬?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나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직할 만한 곳이라도 있어?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거야? 나 누나 가게 인수해서 장사할 거야. 신우이가 갑자기 왜 저희 집에 왔나 했더니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신우이의 가게는 만년 적자만 나는 가게로 그렇지 않아도 없는 시댁 살림을 더 힘들게만 하는 가장 큰 구멍이었습니다. 그런 신우이의 가게를 인수한다니 기가 막혔어요. 굳이 묻지 않고 듣지 않아도 뻔하게 알 수 있는 내막이었죠. 평소에도 게으르고 귀가 얇은 남편에게 신우이가 온갖 달콤한 말로 홀려댔다는 것을요. 평소에도 농담처럼 가게 인수하고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 건 어떠냐고 말하더니 그것이 결코 농담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못을 박았고 그렇게나 단호하게 나오자 신우이가 나서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더군요. 옳게.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옳게도 지금 취업 안 돼서 면접만 보고 다니고 내 동생도 회사 그만둬버려서 몰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어차피 두 사람한텐 내 가게 인수하는 것밖엔 답이 없어. 형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파리만 날리는 그 식당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동생한테 떠넘길 수가 있어요? 옳게야말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가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신경을 못 써서 그렇지. 내가 신경 쓸 땐 그래도 손님 좀 있었다고. 손님이 있긴 뭐가 있어요? 하루 매출 10만 원 넘긴 적 몇 번 없잖아요. 하여튼 전 싫어요. 당신도 헛바람 들지 말고 회사나 알아봐.
이렇게 불같이 화를 냈고 남편은 저를 잡아 끌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미 늦었어. 돈 다 입금했어. 뭐?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 퇴직금 받은 거랑 대출까지 해서 인수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취업 준비 그만하고 나랑 같이 가게에서 일해. 그러면 되잖아. 들어보니 남편은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과 꽤 큰 금액의 대출까지 받아 시누이에게 줘버렸더군요. 인수 금액도 적당한 가격이 전혀 아니었어요. 시누이가 처음에 인수했던 그 가격 그대로 받아 챙겼더라고요. 이건 사기잖아요. 그 상가 가격 완전 헐값된 거 다 아는데 가족끼리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기는 무슨 사기야. 상가 인수할 때는 권리금이 필수인 거 몰라? 내가 가족이라 권리금도 안 받아서 내 손해가 얼마나 큰 줄이나 알아? 올케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가게 인수하고 싶어서 다들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넘기세요. 괜히 저희한테 그 짐덩어리 넘기지 마시고요. 뭐? 짐덩어리? 올케, 말 다 했어? 아무리 올케가 화가 났다지만 손윗사람한테 너무 버릇없이 말하는 거 아니야? 손윗사람 대접받고 싶었으면 이딴 짓은 하지 말았어야죠. 저희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알면서 같이 망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동생한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당신도 그래. 이런 짓을 벌일 때는 나한테 한마디 상의라도 했어야지. 사고는 다 쳐놓고 수습은 나한테 하라 이거야? 당신같이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한다고 그래. 장사가 그렇게 쉬운 일인 것 같아? 당신 누나 있는 돈 없는 돈 다 거덜내는 거 보면서도 그 가게가 욕심이 났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 정말. 화는 다시 남편에게 옮겨갔고 신우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있던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설득하려 애쓰더군요. 여보, 나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어. 회사 다닐 때야 내 회사가 아니니까 아무 일도 하기 싫고 다 귀찮았던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가게는 내 가게잖아. 가게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건데 내가 설마 회사 다닐 때처럼 게으르게 굴겠어? 나 진짜 열심히 살 수 있어. 당신보다 내가 더 가게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화만 내지 말고 당신도 좋게 좀 생각해줘. 이미 돈도 다 넣었다니까. 당신이 뭐라고 하든 이젠 못 물러.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남편의 말이 맞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돈은 다 줘버렸고 다시 되팔자고 하니 손해가 너무 심한 상황. 어떻게 해서든 가게를 잘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일단 형님 가세요. 한동안 형님 안 보고 싶으니까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뭐? 지금 연이라도 끊고 살자 이거야? 지금 생각 같아선 그러고 싶은데 그게 되겠어요? 그냥 한동안은 좀 보지 말고 살자 이거예요. 형님도 양심이 있다면 한동안 제 얼굴 보는 게 좀 미안해야 하지 않겠어요? 당장 돌아가 주세요. 뻔뻔한 시누이의 등을 떠밀어 집에서 내쫓았고 남편에게 다신 이딴 짓을 벌이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낸 후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 뼈를 깎아내서라도 잘해보기로요. 그렇게 다짐하고 또 했는데 막상 가게를 가보니 상상 이상으로 더 참혹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만들었던 가게인데 너무나도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사람을 따로 쓸 형편은 되지도 않았고 보름을 밤낮 없이 청소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름을 벽지도 새로 바르고 테이블도 새로 바꾸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 가게를 새롭게 단장했죠. 기존의 갈비집이었던 가게는 백반집이 되었고 저렴하지만 푸짐한 먹거리로 무장한 가게로 새롭게 태어났죠. 처음엔 기사분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감사한 발길이 이어지자 동네 분들도 한 분, 두 분 오시더라고요. 초심을 잃지 말자는 다짐을 지키고자 매일같이 각종 시장을 오가며 질 좋은 식단을 위해 노력했고 무엇보다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식당은 금세 자리를 잡았고
어느새 대기 인원까지 보유한 가게가 되었죠. 이렇게 전 가게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며 약속을 했던 남편은 3개월도 되지 않아 또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순간부턴 시장도 저 혼자 다니기 시작했고 제일 바쁜 점심시간에도 남편은 화장실을 간다고 나가 아예 돌아오지 않곤 했어요. 어느 날은 전화 한 통하고 오겠다는 사람이 하도 오지 않아 가게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집으로 가봤더니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지금 뭐해? 전화 받으러 간다더니 당신은 통화를 컴퓨터로 해? 여보, 그게 아니라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퀘스트라 빨리 접속하라고 해서 말이야. 이것만 같이 하고 나가려고 했어.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가게는 내팽개치고 지금 게임을 하고 싶어? 열심히 한다며? 게으름 피우지 않겠다며? 어떻게 당신은 변하지가 않아? 이런 핀잔을 듣고서야 남편은 하던 게임을 끄고 반성하는 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곤 그저 제 말을 듣고만 있더군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게 뭐야? 당신 찾는다고 가게는 엄마한테 맡겨놓고 나왔어. 이게 무슨 시간 낭비냔 말이야. 한참 쓴소리를 듣고 있던 남편은 무언가 결심한 듯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장사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사람 대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그렇다고 요리를 잘해서 주방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를 하자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래서 말인데 나 다시 취업 자리 알아보려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회사 생활이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솔직히 한심했네요. 회사 생활을 할 땐 남의 비위 맞추는 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더니 사장님이 되고 나니 모든 일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발 빼는 모습이 말이에요. 원래도 책임감도 없고 게으른 걸 알았지만 이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단 걸 알게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집에서 마냥 놀겠다고 하지 않는 것 정도였어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취업에 대한 의지가 그 순간이나마 있다는 게 굳이 꼽으라면 다행이었죠. 그러면 취업 자리나 빨리 알아봐. 알아보면서 마냥 놀지만 말고 가게도 나와서 잠깐이라도 일도 돕고 말이야. 우리 엄마도 힘든데 언제까지 엄마 손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신이 취업이라도 해야 우리도 직원이라도 뽑지. 알겠어. 내가 빨리 취업하도록 해볼게. 남편은 또 대답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고 혼자 전전긍긍하며 집안과 가게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 와중에 남편은 취업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처음엔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턴 포기를 했는지 면접 본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돕는 것도 아니었고 낮엔 잠만 자는 것인지 밤만 되면 시끄럽게 굴어 하루가 멀다고 다툼이 일어나곤 했어요. 안 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라면을 끓여 먹어. 배고파서 그러지. 이것만 먹고 잘 거니까 먼저 자.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 그러게, 내가 아까 밥 먹으라고 했잖아. 그땐 먹지도 않더니 이게 뭐야? 그렇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만 좀 해라. 내가 진수성찬을 차려 먹는 것도 아니고 고작 라면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끓여 먹냐? 누가 먹지 말래? 이 꼭두 새벽에 시끄럽게 먹지 말고 저녁 먹을 때 먹든지 낮에 먹든지 하란 말이야. 그리고 당신 요새 뭐 하길래 이렇게 밤에 잠도 안 자고 시끄럽게 굴어? 보니까 해 뜨면 자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해서 취업은 언제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다고 쉽게 취업이 되는 줄 알아? 나도 취업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걸 어쩌란 거야. 취업이 안 되면 가게라도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낮에는 자고 밤에는 사람 잠도 못 자게 시끄럽게 굴고. 이럴 거면 취업하지 말고 다시 가게 나와. 나와서 뭐라도 하라고. 그만 좀 해, 제발. 안 먹을게. 안 먹고 밤에 조용히 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나도 숨 막혀. 나도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사람 좀 그만 잡아. 남편은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라면 냄비를 싱크대에 던져버리더니 자리를 피해버리더군요. 하고 싶은 말이야 밤을 새워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더는 따질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생활을 위해 조금이라도 자고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일손이 부족한 가게와 나태한 남편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개업했을 때도 오지 않던 시모와 시누이가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파리만 날리던 전과는 달리 손님으로 꽉 찬 가게 안을 둘러보는 두 사람에게서 군침 흘리는 소리가 제가 일하던 주방까지도 다 들려오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을 신경도 쓰지 않고 손님 맞이에 정신이 없었고 바쁜 시간이 지나가고 두 사람을 찾으니 언제 돌아간 것인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늦은 밤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니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 놈까지 둘러앉아 작당 모의를 하고 있더군요. 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것 맞습니다. 가게를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올케, 오늘 보니까 그 식당 올케가 감당하긴 버거워 보이던데 다시 나한테 넘겨라. 그래, 너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그러지 말고 네 시누이한테 다시 가게 넘기거라. 어차피 그 가게 네 시누이 가게였지 않니? 당신 계속 힘들다고 했잖아. 엄마랑 누나가 지금 가게 넘기면 권리금 1,000만 원도 챙겨준대. 완전 이득이잖아. 이참에 당신도 가게 넘겨버려.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양심이 없을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어 욕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긴 남편 놈도 저 지경인데 누구한테 뭘 바라겠어요? 제 가게는 제가 지켜야죠. 웬일로 가게까지 왔나 했더니 이런 말이나 하려고 온 거였어요? 그냥 우리는 올케 얼굴도 볼 겸 해서 갔는데 올케가 너무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바쁜 것 같아서 그냥 들어왔지. 그래도 오랜만에 보러 온 건데 그냥 가기도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말이야. 그렇게 힘들어 보이면 테이블이나 한번 닦아주고 가기라도 하지 그랬어요. 그리고 저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와서 가게 넘길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가게에 괜한 군침 흘리지 마세요. 개판 5분 전인 가게 넘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1,000만 원 더 줄 테니 다시 내놔라. 그러면 제가 넙죽 넘길 줄 알았나 본데 꿈도 꾸지 마시라고요. 시누이는 일단 제 길을 꺾어놓고 시작해야겠다 싶었는지 급하게 제 말투를 트집 잡으며 친정까지 들먹이기 시작하더군요. 올케, 저번부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한텐 그렇다 쳐도 우리 엄마도 있는데 이딴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올케는 친정에서 가정교육도 안 받고 시집 왔어? 아니면 올케네 친정에선 어른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라고 가르쳤어? 그러는 형님은 가정교육 잘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형님은 지금 가정교육은커녕 의무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굴고 있다는 거나 아세요? 시누이는 이 말에 얼굴을 붉히며 물러났고 이번엔 시모가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더군요.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니? 이게 요즘 별말 안 했더니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구나. 나 때는 시댁에서 하라고 하면 군소리 하지 않고 다 했어. 그러니까 너도 우리 집 가풍에 따라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돈 1,000만 원 더 얹어준다고 할 때 그 가게 내놓거라. 가풍이요? 남들이 들으면 재벌집 며느리라도 되는 줄 알겠네요. 그리고 어머님 때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제 그렇게 살 생각 없어요. 살면서 도움 한 번 준 적도 없으면서 골칫거리일 땐 버리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내놓으라는 그딴 가풍 이어나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사람한테 헛소리 그만하고 돌아가 주세요. 너 지금 헛소리라고 했어? 이게 진짜 버릇없이 너 정말 나한테 호되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어머님, 저 이때까지 어머님 무서워서 참았던 거 아니에요.
대화가 안 통하니 그냥 대꾸를 안 한 것뿐이라고요. 시간 낭비하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저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 어머님 괴롭히고 무슨 수를 쓰든 못 살게 굴 거라고요. 아들, 이 물건 좀 봐라. 이것이 이제 돈 좀 번다고 날 협박까지 한다. 내가 이러고 살아야 하니? 시모는 평소와는 달리 제가 강하게 맞서고 나서자 남편에게 상황을 떠넘겨 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시모가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어 보이자 남편은 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죠. 당신 진짜 너무하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두 사람 다 당신보다 손윗 사람이자 내 가족이란 거 잊었어? 당신이야말로 내가 어떤 고생을 해서 가게 일궈나갔는지 다 잊었어? 얼마나 생각이 모자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동참을 하고 있어. 정신 좀 차려. 당신이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어머님이랑 형님이 아니라 나라고 나. 이제 당신 가족은 나라고. 그러니까 1,000만 원 더 준다고 하잖아. 그 1,000만 원 받아내고 당신은 다른 곳에 다시 차리면 되는데 왜 일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그냥 돈 더 준다고 할 때 조용히 물러나. 그래, 우리가 1,000만 원 더 준다니까. 옳게, 그러지 말고 마음 좀 돌려 먹어라, 응? 다 옳게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가게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오래 하면 몸에 골병만 드는 거야. 그러니까 돈 더 준다고 할 때 그냥 넘겨.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머리가 아파지는 것이 더는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시모와 시누이를 차례로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언성까지 높이며 화를 내더군요. 진짜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랑 누나를 내쫓아? 당신 집만 돼? 내 집도 돼. 그리고 이 집 월세 지금 내가 내거든? 월세 한 푼 안 내는 당신은 그 입 좀 다물지 그래. 뭐라고? 당신 지금 돈 좀 번다고 생색내냐? 생색내는 김에 한마디 더 보태자면 당신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잖아? 그러면 당신도 내쫓아 버릴 테니 더는 입도 떼지 마. 알겠어?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는 건 또 싫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세 사람은 포기했는지 다신 가게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고 가게엔 일하는 직원을 2명이나 뽑게 되었어요. 두 사람 다 주인 같은 마인드로 가게를 위해 일해주었고 그 덕에 여유라는 것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 이때껏 보이지 않던 남편의 행동이 보이더라고요. 면접을 핑계 삼아 때깔 좋게 외출은 하지만 여전히 취업은 되지 않는 그 상황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카드를 얼마나 긁어대는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따로 없었어요. 당신 뭐 하고 다니길래 카드값이 이렇게나 많이 나와? 나 몰래 딴 살림이라도 차렸어? 딴 살림은 무슨?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친구들 만나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면서 취업자리 부탁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지. 아무리 백수라도 부탁하는 입장에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줄 테니까 당신은 잔소리 좀 하지 말고 기다려. 진짜지? 이번엔 헛돈만 쓰고 다닌 거 아닌 거지? 그래. 조금만 좀 기다려봐. 그렇게 도대체 뭘 하고 다니나 의심만 가득하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카드 이용 내역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호텔을 다닌 내역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꽤 자주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가게에서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던 시간이었고요. 면접을 제 돈 들여 그런 곳에서 보는 것도 아닐 테고 백수가 그런 곳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바람이었네요. 남편놈은 생활력이 없는 것도 모자라 제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호의호식까지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곧 전셋집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며 거기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행복한 상상을 하던 제 꿈은 산산조각 났죠. 순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군요. 남편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말이에요. 이딴 인간도 남편이라고 안 버리고 꾸역꾸역 데리고 살아줬더니 결국 이런 꼴까지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저한테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혼은 물론이었고 복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 지난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해 참을 수 없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우선 시모와 시누이를 문을 닫은 가게로 불렀어요. 가게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고 하니 그 늦은 밤에도 불이 나게 가게로 왔더라고요. 옳게, 우리 왔어. 가게 일로 상의할 게 있다니 그게 도대체 뭐야? 그래, 무슨 일이길래 이 야밤에 노인네를 오라가라 한 건지 드러나 보자. 별거 아니면 아주 콩꾸녕 날 줄 알아? 시모의 날선 말들에 그나마 눈치가 빠른 시누이는 다급하게 시모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괜히 기분 상하게 해서 될 일에 재빠뜨리지 말란 뜻이었죠. 시모도 그런 시누이의 신호를 알아차렸는지 입을 꾹 닫은 채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최대한 아쉽다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가게요. 형님한테 넘길게요. 직원까지 구해서 어떻게 해서든 꾸려나가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무리라서요. 몸도 힘들기도 하고 마음도 좀 지친 상태예요. 이 말을 들은 시모와 시누이는 한박 웃음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특히 시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금방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방방 뛸 태세였죠. 정말? 그래 옳게. 생각 잘했어. 내가 말했잖아. 장사 이게 은근히 힘들다니까. 오래 하면 몸 축나는 건 물론이고 말이야. 그러게, 그때 나한테 넘겼으면 좀 좋았어. 그럼 몸고생, 마음고생도 덜했지.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1,000만 원 아니고 3,000만 원 주세요. 여기 오픈하고 이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작성한 매출 내역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저희 매출 꾸준히 상승 중이고 3,000만 원이 지금은 커 보이겠지만 계산해보면 전혀 그렇지도 않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1,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을 요구하자 시모와 시누이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더라고요. 이대로 두면 일을 그르치겠다 싶어서 두 사람을 다그쳤네요. 싫으세요? 싫으시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정 가게 넘길 생각이고 굳이 형님이 아니라도 이 가게 탐내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사실 5,000만 원까지 준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형님 생각해서 싫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담되는 금액이면 그냥 안 넘겨 받으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전 오히려 더 좋긴 하거든요. 더 큰 금액이 제 입에서 나오자 시누이보다 시모가 더 안달이나 손을 붙잡고 난리를 부리더군요. 아, 아니야. 우리가 하마. 그 3,000만 원 우리가 줄 테니까 그냥 우리한테 넘기거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절대로 안 된다. 돈 2,000만 원으로 가족끼리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라니 말이야. 그래, 옳게. 우리가 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사실 돈이 없어서 대출 좀 알아봐야 하거든. 알겠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마련해서 주세요. 저도 지금 많이 지쳐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혼신의 연기력을 선보였고 두 사람은 빨리 돈을 구해오겠다며 마지막까지 신신당부하고 가게를 나가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두 사람은 돈을 마련해왔고 그렇게 가게를 시누이에게 무사히 넘기게 되었죠. 3,000만 원의 이득을 챙기고서 말이에요. 돈은 챙겼고 이젠 남편의 차례였어요. 제가 집에서 버티고 있자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던 남편놈을 불러다 앞에 앉혔어요. 왜? 뭐? 할 말 있어? 당신 바람 피우고 있더라? 뭐? 당신 꿈 꿨어? 내가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남편은 되지도 않는 연기를 하며 딱 잡아댔지만
이미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찾은 증거들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이거 보고도 아니란 말이 나와? 이건 사진이고, 이건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이래도 아니야? 남편은 증거들을 살펴보는가 싶더니 이내 다 체념했단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나 바람났어. 차라리 잘 됐어. 그렇지 않아도 당신 속이고 다니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혼하자. 어차피 우리 서로한테 남은 감정도 없잖아. 그런데 당신 가게도 넘겼다면서 나랑 이혼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혼자 잘 살 수나 있겠어? 뭐, 만약에 당신이 나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 눈 감아준다고 하면 당신이랑 좀 더 살아줄 의향도 있으니까 원하면 말해.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을 테니까 당신이나 똑바로 잘 살아. 이혼도 빨리 해주고 말이야. 일단 이 집에서 먼저 좀 나갈래? 난 누구와 달리 비위가 약해서 역겨운 사람이랑은 한순간도 같이 있질 못해서 말이야. 그래, 나가줄게. 나가주는데 후회하지 마라. 응, 절대 후회 안 할 테니까 조용하고 빨리 나가. 그 후 이혼은 비교적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물론 잘 끝이 났어요. 양쪽에서 위자료를 다 받아냈고 그 덕에 전 남편은 빚쟁이가 돼버렸죠. 그렇게 이혼하고 난 후 전 시댁에 팔아넘긴 가게 바로 건너편에 똑같은 가게를 냈죠. 전 남편과 상간녀는 살림이라도 합쳤는지 전 시누이를 도와 가게 일을 돕고 있더군요. 처음엔 당연하게 전 시댁 가게에 손님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식재료와 청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저와는 달리 재료비를 아끼느라 식재료는 형편없는 것들만 골라 쓰는 것도 모자라 위생 상태 역시 신경조차 쓰지 않는지 전 시누이의 가게에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그쪽과는 달리 제 가게엔 점점 더 손님들이 늘어났고 제 단골 손님이셨던 분들까지 다시 저희 가게로 찾아오며 빠르게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시모와 시누이, 전 남편과 상간녀까지 제 가게를 염탐하기 위해 찾아왔고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저를 본 전 시누이는 화를 내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무슨 상도덕도 없는 짓거리야? 돈 받아 가게 팔아넘기고 이혼까지 했으면 저 멀리 가서 쥐 죽은 듯이 살기나 하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에다 가게를 차려서 내 가게를 망하게 해? 난 그냥 그쪽 동생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이야. 기억 안 나? 그쪽 동생이 나한테 돈이나 더 얹어받고 다른 곳에서 가게 다시 차리라고 했던 거. 돈 더 받으라고 해서 더 받았고 다른 곳에 가게 차리라고 해서 차렸는데 무슨 문제 있어? 내 동생이 여기에다 가게 차리라고 한 적은 없었잖아. 내가 그런 것까지 전 남편 말을 들어야 해? 어디에 가게를 어떻게 차리든 내 마음이고 내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난동 피우지 말고 얼른 다 데리고 꺼져. 시누이가 말로는 저를 당해내지 못하자 이번에는 전 남편이 나서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봤자 상대가 되진 않았지만요. 당신 진짜 이건 아니지. 당신 때문에 우리 가게에 파리 날리는 거 안 보여? 그 가게에 파리가 날리는 건 청소를 엉망진창으로 해서 그런 거야. 제발 청소 좀 해라. 그래도 음식 파는 가게 꼴이 그게 뭐니? 여기서 봐도 먼지 굴러가는 게 다 보이려고 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진짜 파리가 날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손님이 없단 뜻이라고. 여기서 우리 일 망하게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다시 열어. 당신은 다른 곳 가서도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잖아. 야, 말은 똑바로 해라. 너희가 음식만 제대로 하면 식당의 손님이 뚝 끊기기야 하겠니? 아무리 내가 자리를 잘 잡아놓으면 뭐래? 재료값 아끼겠다고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을 만들어내니 그 모양 그 꼴로 망하는 거야. 네가 봤어? 우리가 재료값 아낀다고 그딴 걸로 요리하는 거 네가 봤냐고. 꼭 봐야 알겠니?
그동안 너랑 네 집안 것들이 한 짓거리만 봐도 뻔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추저분하게 염탐질이나 하지 말고 시장이나 가서 재료 연구나 좀 해. 그래, 너 잘났다. 당신은 꼭 이런 식이야. 뭐든 다 아는 척 사람 아래 두고 깔보는 거 말이야. 내가 왜 당신 버린 줄 알아? 당신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버리고 딴 여자랑 사는 거라고. 너는 네가 날 버렸다고 생각하니? 감히? 넌 누굴 버릴 능력 자체가 안 되는 놈이야. 네 몸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누굴 버릴 주제나 되겠니? 이게 진짜 곱게 말로 했더니 남자 무서운 줄 모르네. 내가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도 너는 겁 안 나. 나 지금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게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인생도 말아먹고 싶으면 계속 있어. 알겠지? 경찰 이야기를 듣고서야 전 시댁 것들과 상간녀는 뒷걸음질을 치며 돌아가더군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때 상간녀의 표정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절망스러움과 함께 보이는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그 표정 말이에요. 시모의 시누이 시댁살이도 장난이 아닐 텐데 잘 나가는 줄 알고 결혼한 남편까지 그 모양 그 꼴이니 아차 싶었겠죠. 하여튼 얼마 지나지 않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업종을 바꿔버리더군요. 한번 망해먹은 고깃집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진 않더군요.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점심시간조차 손님 한 테이블 없는 망해가는 가게가 되었으니까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팔겠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더는 제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었죠. 그저 그 상황이 통쾌할 뿐이었어요. 제가 알기론 전 시누이는 가게 판 돈도 꽤 까먹은 뒤였고 권리금의 인수금액을 마련한다고 유일한 재산이었던 전 시댁까지 처분한 걸로 들었어요. 가게가 저 모양 저 꼴이니 모든 게 다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거기에다 상간녀까지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상간녀가 보이지 않는다 싶더니 어느 날은 가게 앞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있더군요. 야 이년아, 네가 뭔데 우리한테 위자료 소송을 걸어? 너 같은 불륜녀, 내 아들이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뭐? 내가 막말을 해? 내 아들이 생활력이 없어? 내 딸이 돈도 안 주고 부려먹었다고? 어디 멀쩡한 사람 모함하고 난리야? 이거 나요. 이거 놓으라고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님 지금 행동만 해도 위자료 받고 남을 행동해. 저 인간은 생활력이라고는 쥐뿔도 없어서 비좁아 터진 시댁에 얹혀 살고 형님은 날이면 날마다 사람 부려먹으면서 돈 한 번 준 적 없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불륜녀 소리 듣고 위자료까지 날려가면서 이 결혼을 한 줄 알아요? 그러게, 누가 가정 있는 남자 만나라고 했어? 네가 좋아서 내 아들 만났잖아. 위자료? 그 위자료는 내가 니년한테 받고 싶은 심정이야. 네가 내 아들 꼬시지만 않았어도 내 아들이 능력 좋은 내 며느리랑 이혼할 일 따윈 없었다고. 내가 먼저 꼬신 적도 없거든요. 저 인간이 먼저 비싼 물건 사주면서 나 꼬신 거라고요.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도 또 없더라고요. 전 신고의식이 투철한 시민답게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고 전 시모는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악다구니를 쓰며 끌려가더군요. 이렇게 통쾌한 복수가 될 거라곤 생각 못했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 며칠 가게 문도 열지 않고 조용하다 싶었는데 다시 작당 모의를 했는지 세 사람이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시선을 주니 세 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진짜 잘못했어. 당신만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뭐? 여보? 쳤니? 이제 와서 왜 이래? 뭐 잘못 먹기라도 했어? 그리고 네 마누라는 어쩌고 나한테 와서 이래? 옳게. 그렇게 날카롭게 굴지 말고 내 동생 사과 좀 받아주라. 응?
그 여자는 이제 이혼할 거고 여러 일 겪으면서 내 동생 반성 많이 했어. 그동안 올케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얘 밤마다 올케 이름 부르면서 울더라니까. 내가 진짜 속상해서 혼났다고. 엄마도 봤지? 얘 밤마다 우는 거. 그럼 밤마다 네 이름 부르면서 우는데 나까지 눈물이 다 나서 혼났다. 그러니까 아가, 화는 이 정도로만 내고 이만 용서해 주거라.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하지 않았니? 다 화나지만 특히 전시모의 말이 제일 화가 나더군요. 전시모는 마치 제가 전 남편의 고삐라도 잡고 싶어 이 모든 일을 벌였다는 듯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착각을 한다는 자체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줌마, 착각은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혼자 하세요. 나 아줌마 아들 다시 데리고 와서 살 생각 전혀 없어요. 내가 그 집구석에서 어떻게 벗어났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또 거길 들어가겠어요? 거기에다 이젠 집도 없잖아요. 아우, 난 싫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본인 삶은 본인들이 책임 좀 지고 삽시다. 빈대도 이 정도로 염치 없는 짓은 안 한다고요. 말이 얼마나 술술 잘 나오는지 제가 한 말에 제가 감탄이 다 흘러나오더라고요. 세 사람도 이 말에 약이 바싹 오르긴 올랐는지 얼굴부터 목까지 빨개져 씩씩거리기 시작했어요. 올케, 우리 빈대 아니거든. 우린 단지 올케 혼자 살면 힘들 것 같으니까 올케 생각해서 온 거라고. 내 생각은 나 혼자 해도 충분하니까 나한테 신경 끄고 불쌍한 네 인생이나 신경 써. 남은 인생에 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인간들이 남 걱정을 왜 하는 거야? 너 진짜 말 다 했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전 시누이는 저에게 달려오며 손을 뻗었고 전 가뿐하게 그 더러운 몸을 피해버렸죠. 그 덕에 전 시누이는 심하게 고꾸라졌고 남의 가게 안에서 아프다며 시끄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전 시모는 울고불고 난동을 피우는 딸을 달래느라 바빴고 전 남편은 저를 쏘아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당신이랑 싸우겠다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화해하자고 사과하려고 온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좀 하고 받아주면 다들 좋은 일이잖아. 따져보자면 네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내가 용서해주는 것도 가해자 말에 따라줘야 해? 난 네가 용서가 안 되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하라 말아야? 용서를 할지 안 할지는 내가 정해, 네가 아니라. 내가 죽을 죄라도 지었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 난 그저 잠깐 한눈 좀 판 것뿐이라고. 그런 사소한 잘못 좀 했다고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나 이해 안 돼. 난 이제 와서 이러는 너희가 더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야?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할 테니까 잘 들어. 우리는 이혼했고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이 물구나무를 서고 빌어도 용서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 좀 괴롭히지 말고 말이야. 그래,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식당 일으켜 세워서 이 가게 다 망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마음대로 다 하고 제발 좀 가. 당신이랑 당신 식구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고함을 지르며 세 사람을 쫓아내려고 했고 전 신우에 이어 전 시모까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장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고의적인 마음이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해도 이러는 법은 없다. 내 아들이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과하러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건 아니지. 그쪽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한테는 외도가 아주 큰 죄예요.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저를 배신하고 그딴 짓을 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다시 잘 살아보라고요? 다들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이쯤 하면 사람 충분히 괴롭혔으니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 난 못 간다. 절대 못 나가. 끝까지 사람 질리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전시댁 식구들은 결국은 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만들고야 말더군요. 세 사람은 경찰관 분들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고 다시 찾아와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 전 신우의 가게는 망했고 당연히 전 시댁도 쫄딱 망해버렸어요. 가게를 처분하며 남은 돈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로 다 주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돈을 받은 상간녀는 저희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식당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신우의 가게에서 배운 걸 그대로요. 하지만 망해버린 가게 레시피 배워서 가게를 차렸다면 그 끝은 뻔하지 않겠어요. 위자료까지 다 털어넣은 식당, 본전도 못 건지고 망해서 거짓골을 면치 못했다고 하더군요. 하필 배워가도 그딴 걸 배워가서 기껏 받은 돈을 다 날려먹은 것인지 자기 인생 자기가 잘 말아먹었다 싶기도 했네요. 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치솟는 물가에 저렴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 이제 먹고 살만하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보려고 합니다. 일과 집만 오가는 생활을 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친구들이 맞선 자리를 주선해 맞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와 만나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친구들의 말론 능력도 좋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놓치기 아까운 남자라며 꼭 한번 만나보라고요. 하는 수 없이 나간다곤 했지만 날이 다가올수록 기대가 되며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직접 만나봐야 알겠지만 좋은 예감이 드는 것이 이혼 이후 처음으로 연애라는 걸 하지 않을까 하는 좋은 기대로 가득한 요즘이랍니다.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네요. 어떠셨어요? 욕들 많이 하셨을까요? 저를 보고 답답하다, 왜 데리고 살았나, 진작 버렸어야지 하시며 답답해 하실 분들도 계실 거란 거 잘 압니다. 돌이켜보니 저도 과거에 제가 참 답답하고 한심하더라고요. 굳이 변명을 해보자면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고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 저만큼이나 전 남편도 안타깝고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마저도 전 남편을 버리면 안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과거의 저는 답답했던 걸 인정하고 현재의 저는 더는 그런 일을 반복하며 살지는 않으려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다들 행복하세요.